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한자는 동인 상나라에서 만들었지만 그 발언과 뜻은 환웅 세력의 그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한자는 동이가 만들었다,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가 있고 또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해요. 환호하는데 그걸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 하면 한자를 동이가 만들었다는 건 한중학자들 다 인정하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나라 때 성립이 됐는데 상나라 사람도 주도 세력이 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동이하고 이렇게 상나라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상나라도 물론 동이족이지만 상나라 자체 때 동이들이 산동반도하고 그 밑에 회화 지역에 살았어요. 이게 이제 문헌상의 주류 동이들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다 현재 중국에 편입됐어요. 실제로 산동과 회화 지역에 살던 동이족들이 동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이 그렇게 없었고 있어도 소수뿐이 안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동이가 만들고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객관성이 없는 우리 쪽 시각으로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그 개념이 참 좋았는데 문명의식과 동인의식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문명의식,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계사 속에서의 어떤 객관적 관점에서 흐름을 보는 시각하고 동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는 시각하고 이게 좀 나눠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한자는 동이가 만들었다 이러면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으면 한자를 우리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안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요새는 동의 개념도 그래요. 중국에서 홍산문화, 요하문명이 발견되고 홍산문화가 강조되면서 분명히 중국 학자들 대부분은 지금 홍산문화를 황제와 제준의 문화로 보는데, 소금천시 문화로 보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확장된 시각에서 보면 황제도 동이에요. 소김천시도 다 이게 동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 후손들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황제 후손들이 하나 이제 제하의 중국의 그런 세력의 중심이라고 하고 우리 소금천시의 후예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 하나 하고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골문의 원 발음과 우리 한국 발음하고 거의 같아요. 바람풍자가 이를테면 갑골,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갑골문 연구를 가장 깊이 하고 계시는 이름 교수님 설명 이름이 안 그 분에 따라도 보면 뭐냐면 바람풍자가 지금 우리가 바람풍 하잖아요. 상나라 시대 때는 그냥 그 글자가 바람이었대요. 그냥 바람풍자가 바람이었다는 게 이게 바람풍으로 지금 발음하는 거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발음이 오다가 이게 다른 중국 발음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골문 시대의 발음이 한국인 조상들의 발음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제목처럼 제 책을 보셨거나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환웅 세력을 동이 공공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한을 중심으로 낙양 이런 데 원래 그 황하 문명기 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산과 혹은 그 너머에서 황하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신석기 초기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 바탕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송나라 때 역사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통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원래 통사라고 원래 제목을 정했다가 통지로 바뀌었는데 정초라는 사람이 썼어요. 통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한나라 유생들은 글은 읽을 줄 알았는데 그 발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발음의 칠음노는 발음을 하는 그 법칙은 서역에서 생겨서 서역에서 기원을 해서 제하로 들어왔다.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발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상나라 때 갑골문으로 글자를 만든 거는 서역에서 그 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말과 뜻을, 의미를 문자로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풍이라고 하는 형식, 그 글자가 없다가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발음과 뜻은 동의의 것이 아니고 서쪽에서 천산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말과 뜻이었는데 상나라 때 그 글자를 만들면서 형식, 틀을 만든 거예요. 그걸 담기 위한 틀을. 그랬는데 제가 동의공공 얘기 늘 하듯이 그것이 요임금 말년에 북경 지역으로 이주한 공공 세력과 홍사문의 후예인 곰토템 세력이 만나서 단군조선이 성립이 됐고 그 사람들이 한국 고대사에서 진인, 진번하는 그 진자, 참, 이렇게 별신자, 북극성을 나타내는 별신자, 별진자가 들어가고 참진자가 들어가는 모든 정치체가 단군 왕검들의 후예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의 언어 속에 이렇게 움직임 속에 궤적 속에 그 발음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좋아하시는 강상원 박사라고 있어요. 이제 지금 재작년인가 돌아가서 아쉬운데 그분이 그 고대 우리 한국말이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가 산스크리트하고 너무나 똑같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똑같은 걸 실제로 엄청나게 찾아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산스크리트 의문론을 가지고 있는 그 발음을 하고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천산 너머에서 중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뜻이 계속 소통이 되고 있다가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로서 상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동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형식적인 모습은 동이인 상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말과 뜻은 상나라 사람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그 정초가 통지를 쓸 때 이 사람이 엄청난 대가인데 그 의문학에도 대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산스크리트 의문론인 칠음을 가지고 음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짐승의 소리, 바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한글이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적이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정초가 그런 말 다 해요. 자기 의문론에서. 근데 그 의문론의 근본은 서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것이 중원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듯이 동의의 말을 표현하는 걸로 한자를 만들었고 그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같다고 하는 설명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의공공의 이주 루트하고 그 발음과 그런 것들이 다 맞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민족의 주체 세력인 환웅 세력의 언어들하고 말과 뜻이 상나라 사람들이 한자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는 문헌상 동의를 말했을 때 한민족 주체 세력하고 거리가 있고 두 번째는 광의로 홍산문화 세력을 말했을 때도 모순이 뭐냐 하면 황제와 제준, 소, 금천시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하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한자는 동이가 만들었고 혹은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 해서 그냥 우리가 괜히 기분 좋아하고 그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고, 이런 또 모순도 있어요. 보세요. 이런 이영규 의사 선생님하고 정재성 이런 분들을 보면 민족이 주요 그룹들이 알타이 바이칼호에서 이렇게 왔다 하거든요. 판단고기에서는 천산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해요. 그죠? 부도지에서는 여기서 천산으로 해서 이렇게 중원을 거쳐서 왔다 하거든요. 또 뭐 배달민족 대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제가 뭘 말하고 하려고 하면 한자는 동이가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또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짬뽕도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동의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류가 이쪽에서 다 왔다고들 주장하는데 한자가 동의가 만들어서 우리 거다 이런 식의 그냥 감상적인 접근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유전학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영국 그 학자가 한 거예요. 제가 책에다 쓰기 위해서 이 사진 쓰려고 그 사람한테 이메일 써가지고 허락받고 쓴 내용인데, 유라시아 유전자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를 하니까 보셔요. 그냥 색깔만 보세요. 여기가 중원이고 여기가 한반도거든요. 근데 나하고 가하고 가장 유사하죠. 가장 많은 DNA가 겹치죠. 그죠? 보라색 개똥이 북방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북방에서 우리도 왔죠. 그죠? 근데 4분의 1도 채 안 되잖아. 그 유전학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한민족의 상당수가 중원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북방 세력이 들어오긴 했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사만을 이해할 때 진안과 마한 세력은 중원하고 연결이 되는 세력이고 변안이 초원에서 들어온 세력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남방. 그러니까 이런 흐름하고 또 보세요. 이거 중국 학자예요. 덩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인데 이 사람은 또 유전자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밝혔냐 하면 원래는 한족들이 중국 남부에서 올라온 것처럼 많이들 이해했어요. 유전학 조사하기 전에는. 근데 유전학을 조사해보니까 한족들이 중원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천산에서 내려온 세력이더라는 거예요. 서북에서 내려온 세력, 유전자가. 그러고 동북에서 내려간 세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에서 온 세력과 동이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장광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하 동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민족은 동이와 하족이 만나서 결합해서 형성된 민족이다 하는 게 이하 동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지금 유전학적으로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주장에 보면 결국은 북방의 남부 기원이 아니고 서북부에서 중국인의 주요 유전형이 기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중국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서북 지역에서 많은 선조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 황하 중류 지역으로.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김욱 교수라고 단국대 의사인데 유전학을 했는데 이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상의 주류는 기마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농경민족은 어디냐면 조상의 주류는 중북부 혹은 황하의 양쯔강 일대의 농경문화를 꽃피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겹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논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만 강조해서 동쪽 사람들만 우리라고 하면 이런 지금 증거들하고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설명하듯이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도 국제화 시대에 주변국들하고 공존하고 함께 이해하는 그런 논리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되게 잘났고 너네 쌍놈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득이 되는 게 아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술대회를 계속하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식을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까 교수님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팀도 같은 꿈이지만 뭔가 새로운 사만일통을 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만들려면 고대에서 찾아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 뜻이 네 그래요. 고대에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바탕, 풍류에서도 말하는 근원적인 도의 사상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그런 정신문화, 또 역사성을 가지고 남북을 통합하고 그럼 아까 우리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보다 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김일성이 전략적으로 빨리 판단한 거예요. 주체 사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단군 사상 어젠다를 선점하려고 사실은 묘양산에 단군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 바보 아니잖아요. 이게 전략가잖아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걸 바탕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 최근에 나온 거예요. 2022년이잖아요. 보면 한국 사람들은 북방 민족하고 중원 사람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한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유전적으로, 언어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동의공공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 많은 논지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최치원 선생 얘기하고 했지만 자장 스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제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거에 비의적인 거를 삼국유사에 남겨놓고 단서를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걸 저 이전엔 아무도 논문도 쓸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한 줄, 몇 줄 가지고 저는 책을 몇 권을 쓸 정도로 이제 천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 오버랩 시켜보니까 그 흐름이 다 맞아 들어가게끔 지금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언어학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원에서 왔다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헌 자료로만 보면 이런 거 시간이 제가 많이 안 받았으니까 문헌으로만 보면 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도로만 보면 이제 문헌에서 서경이나 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서 주간편에 성왕이 동의를 정벌하자 숙신이 와서 하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우린 자꾸 동의족에 꽂혀 있어요. 저기서 숙신은 누구냐 하면 동북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치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을 중국 문헌에서 숙신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서 그거를 단군 숙신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숙신, 조선, 주신 뭐 이런 게 같은 명칭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연구에서 많이 하듯이 같은 걸 그러면 단군 조선이 북쪽에 있을 때 동이는 산동과 회화에 있었어요. 이런 문헌 자료로 보면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단군 조선이 있을 때 단군 조선 구성원들을 문헌상에서 동이라 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단군 숙신이 있을 때 개념이 먼저 숙신이 나오고 숙신이 사라지고 조선이 나오는데 이건 주나라 때 나오거든 개념상으로. 이 당시에 상나라가 여기 있으면 단군 숙신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 상나라 때인데 겹치는 이렇게 있을 때 동이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군의 후예라고 하는데 동이의 후예라고 말하면 문헌상으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우리가 개념들을 인식해서 공유할 때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문헌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전국 시대를 끝나고 진안 교체기가 되면서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잖아요. 그때 산동과 회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이이긴 맞는데 그들은 사실 대부분 중국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동이하고 저 먼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어떤 범동이 그룹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라고 하게 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결론이 뭐냐면 문헌상으로만 보면 동이와 고조선은 사실은 별개의 정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는 결코 북경 동쪽에 있는 나나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대릉하 지역에 있었던 단군조선하고는 이게 별개의 그룹이었는데 우린 자꾸 동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자꾸 우리 하면서 이렇게 좀 역사인식이 조금 왜곡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합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우겨서 이제 왔지만 요하문명 전공자 왔지만 결국은 홍사 문화가 20세기 후반에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요하문명이 발굴되면서 거기에 있는 문화적인 양태 옥기로 만든 많은 그 문화적 흔적들을 보면 그게 동이 문화하고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1950년대까지 나온 중국의 어떤 학자도 자기들 조상이 만주 지역, 요하 지역에, 요서 지역에 살았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명이 보니까 대단한 동북 문명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기 시작한 게 황제하고 제준하고 이런 사람들의 신화적인 코드들, 전설적인 코드들하고 거기서 나온 문화적인 그 양태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엮으면서 여기가 바로 황제의 고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손자인 제준도 여기서 나왔다. 그럼 제준이 누구냐 하면 상나라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럼 동의의 근원은 요하 문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쪽 주장에 의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동의가 한민족이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또 어떤 모순이에요. 황제도 동이다. 요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황제도 동이고 우리도 동이면 중국하고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이가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그죠? 그게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에 이제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진짜 교과서도 뭐 동의를 이렇게 광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중국 학자들도 이렇게 광의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하 문명하고 연결하면 이제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동의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세 토템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하 문명에서 보면 세 토템들이 이미 옥기로 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홍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가 우하량 유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홍산 문화 관심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신전 그 발굴된 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여신묘가라고 하는데 그 여신의 신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여신묘의 여신 좌우에 옥으로 만든 곰과 새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의 광의의 동의하고 연결시키면 중국 사람들은 곰은 황제 토템이고 새는 소호금천시 제준계통의 토템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쪽에서는 다 이걸 뭐냐면 홍산 문화는 동의의 문화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이해의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 교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요하 문명은 중국과 우리의 모태 문화로 보자는 게 이제 우 교수 주장하는 거예요. 양쪽의 모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광의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얘기들이 중국 학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의할 때 가장 지금 한자를 만든 세력하고 할 때는 산동 지역에 있었던 신석기 문화인 대문구 문화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대문구 문화의 조상들이 대부분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한다고 동이 쪽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식하기로는. 그러면 지금 상나라도 보통 문헌으로 연구하신 분은 대개 발해만 연안에서 상나라 조상들이 있다가 내려온 거로 얘기를 하다가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 나오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하 상류에서 발원해서
일부가 대문구 문화로 들어왔고 일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대문구로 들어왔다가 서진을 했다고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동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러면 이렇게 광의를 다시 수용해서 봐도 동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동이의 토템을 새로 보는데 동이를 산동, 반해만 지역, 요동반도, 한반도 이런 광대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할 때도 중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동이는 새 토템을 주로 하는 상나라 조상과 같은 족속을 지칭을 하는데 만약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단군조선은 상나라 사람과 같은 혈맥과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니 겹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천신, 북두칠사, 북극성 신앙을 하고 천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환웅팀하고 곰토템을 가진 웅녀 부족을 우리가 지금 기존에서는 동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칠성신앙, 북극성신앙을 가졌던 천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원래 단군조선의 신앙과 그 단군조선이 성립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곰토템을 가진 웅녀팀을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도 동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만약에 홍산 문화의 곰토템이 황제의 것이고 황제가 중원으로 내려갔다고 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녀 세력인 곰토템 중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환웅 세력인 동이공공 중원에서 내려 북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황제, 그러니까 곰토템을 고리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황제가 여기 홍산문화 지역에 내려가서 중원을 주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던 곰토템을 중원에 있던 공공족이 와서 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곰토템을 고리로 해서 우린 중원 세력들하고 사실은 혈맥이 연결되는 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가 차별성도 있고 같은 점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통일 시대가 오고 새로운 이제 국제적인 시대가 오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대결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공통점은 같이 공통점을 인정하고 차별성은 또 차별성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하면 갑골문, 한자를 만든 상족은 동이지만 갑골문은 서역에서 온 소리와 그 뜻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한자는 서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동이족인 상족이 주도하면서 문자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동이가 만들었다 해도 그 말과 뜻은 서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나라 사람들이 요한 문명과 연결된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갑골문 점을 치고 갑골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골로 점을 치는 문화 자체가 요한 문명에서 발생해서 이게 내려간 것이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산동으로 내려가서 지금 문자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면 이건 문자로는 인정 안 하고 이제 문자 유사로 보는 거예요. 의사, 은전, 문자라고 이렇게 문자하고 비슷한 도문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게 대문구 문화에 가면 이런 도문, 도자기 이런 문양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현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뼈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상형한 것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4,600년, 3,300년 전인데 요거를 지금 용자로 해석하고 요거는 지금 사슴 녹자로 해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갑골문 이전에 동쪽에서 나오는 그런 글자 형태들이에요. 요거는 산동의 정공 묘에서 발견된 도문에 나오는데 이런 문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갑골문 이전에. 이게 사실은 갑골문 이전에는 각 섹타마다 자기들 도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일이 만들었다 이런 건 전국시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적으로 추론한 학자들이 추론한 거지 사실에 근거한 얘기는 아닐 거죠. 그럼 산동성에서 보면 이 갑골에다 해놓은 것도 보면 이게 3,200년 전이면 기원전 1,200년이거든요. 상나라 무정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산동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갑골문하고 유사한 글자들이 나와요. 동쪽에도 다 따로. 그리고 갑골문에 제일 빠른 거는 여기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무덤에서 나온 건데 자그마치 기원전 6,000년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원 쪽에서 나온 그 유물이에요. 하남성. 그래서 이 앙소 채도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에도 보면 도편에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동해공공하고 공공 쪽하고 연결시킬 때 자주 보는 게 요게 지금 우리가 십자로 읽잖아요. 여기서는 칠자거든요. 예, 칠자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칠수 문화하고 다 연결되는 칠성 문화하고 연결되는 우리 그 고조선 때 그 청동 거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운데 보면 다 이렇게 십자로 표현돼 있어요. 이게 십자인데 이거를 자꾸 뭐 태양광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극성을 가리키는 십자 자체가. 근데 이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갑골문에서도 10은 7로 읽거든요. 해석을 하기를. 이건 산서성에서 요임금 시기에 나온 도사라고 하는 데서 지금 최근에 우교소 답사도 갔다 왔는데 이런 문자 같은 글자들 도문이 나오는 이게 섹터별로 사실은 문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도문 같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갑골문에서 조금 더 많은 문자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하나라 시기에 나온 그 갑골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문자가 있나 봐요. 근데 해석은 안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남석 이리두이죠. 이게 이제 하나라하고 상나라가 겹칠 때인데 거기도 이런 도문에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갑골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골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한자를 만든 동이와 천산에서 온 조상들은 동일한 문화를 가진 종족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른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겹치냐 하면 서북에서 내려온 사람 자꾸 동진을 해요. 동쪽에서 내려간 사람 황하를 타고 서진을 해요. 그러면 결국 중원에서 만나서 습합이 되잖아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용산 문화가 산동 용산 문화가 대문구 다음에 산동 용산 문화가 생기고 상동 용산 문화인들이 서쪽으로 들어가서 중원 용산 문화인들로 바뀌거든요. 약간 같이 용산 문화도 차별이 있어요. 이게 서진한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북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게 같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유전학적으로 서북에서 내려온 사람과 동북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중원에서 다 이렇게 많이 섞여서 살고 있게 됐다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황제의 손자인 제준 같은 경우도 지금 홍산문화에서 나왔다 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대문군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산 주변과 그 너머에서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이 또 있다니 두 세력들이 교차하는 게 이제 중심이 중원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설명의 논지 두 가지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는 정초의 통지를 들고 있고 하나는 강상원 박사가 그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분도 나름대로 그 언어학자잖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하고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 다 뒤져가면서 우리말하고 같은 거 너무나 많이 찾아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나 산스크리트 사전을 보면 같은 음가에 같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면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들어온 말과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동이말도 섞여 있겠죠. 이걸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해석한 거를 한나라 유학자들은 글자는 인식하게 되었지만 자모가 글자를 만드는 의의는 인식하지 못했다. 자모를 못 만들었다는. 강해 남쪽 사람들은 유학자들은
중국에 있는 사성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칠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의문을 세우는 근원을 잃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음론이 서역에서 생겨서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자료 있으니까 쭉 보시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지? 여기 한자 중에 칠음, 그죠? 칠음 지우는 일어나기를 어디서부터? 서역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중국 한자 갑골문에 적용된 그 의문은 발음은 서역에서 생겨서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해석한 사람들이 지금 최 교수님 계시는데 이 제하를 하나라 때 들어왔다고 이러고 다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라 때가 아니고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역 산스크리트의 의문론이 일찍부터 중국에 들어왔고 그것이 중국 갑골문을 만드는데 그 의문론이 적용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자는 동이가 만들었다 할 때 형식은 은나라 조상들이 은나라인들이 만들었지만 글자의 모양은 그 글자에 들어간 말과 그 뜻은 원래 저쪽에서 들어온 것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만든 거 알면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갑골문 시대의 바람풍을 바람으로 읽었다. 근데 우린 아직도 바람이라 한다. 그러니까 동이가 만든 그건 우리 거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제가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의문론에서 중국 승려가 수궁에서 이 사람 나중에 이제 36자모를 정해서 존경 청탁이 그 질서를 잃지 않아 천지 만물의 음이 여기에 맞춰졌고 비록 학의 울부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 닭이 우는 소리, 개가 짖어대는 소리, 내성 평력과 하늘을 놀라게 하는 소리, 모기나 벌레 소리가 귀를 지나가는 소리까지도 음역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한글 자랑할 때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 자랑할 때 이 말 하거든요. 우리말만이 천지 자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 자랑해요. 근데 송나라 정철한 사람은 이거를 서역에서 만들어진 칠음론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고 발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상훈 박사와 정초 얘기를 다 겹쳐서 보고 제가 공공의 이주로 하고 연결해서 보면 말과 뜻은 환웅 세력이 가지고 움직였고 그걸 표현하는 도구를 상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뜻을 표현하는 도구를. 그렇게 해서 합쳐진 거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갑골문은 동이가 만들었다, 갑골문은 조상들이 만들었다 해서 기분 좋았던 사람들 기분 나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논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우리말은 원래 환웅 세력들이 말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이들하고 같이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중원 지역에서 오래 차지하고 있던 세력하고 동이들이 들어가서 습합이 됐잖아요. 그럼 말 같이 쓸 거 아니에요. 500년, 1000년 지나면. 그러니까 그런 음가로 봐야 돼.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언어학자들이 최근에 밝힌 것도 우리말은 중원 지역 말과 아무로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제 논리로 우리의 말과 뜻은 원래 환웅의 말과 뜻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담기 위해서 상나라 사람들이 형식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자존심 면에서 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낫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보셔요. 강상훈 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토속 사투리는 산스크리트 발음과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가 세할 세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셌다라는 거예요. 세하다.
셌다. 그죠? 전라도 말 어디가는 산스크리 말에도 어디가가 있던데 그대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갈통 같은 경우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대골인데 대는 함유하다, 골은 골수를 만다. 네 반문나는 우리 경상 네 반문나 하잖아요. 네 반문나는 정확하게 산스크리트어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럼 봐요. 제가 동의공공의 이주로 하고 연결해서 하면 서역에서 온 환웅 세력이 중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동북에서 내려온 황제 세력들하고 공전하다가 나중에 밀려서 요임금 말년에 동북으로 와서 곰토텐족하고 만나서 단군조선을 형성했고 이들을 우리 정치 공동체 후에 진인이라 했고 진국, 진번, 진한 이럴 때 진인이고 이들의 말이 흐름을 따라서 경상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박혁 거세 하잖아요. 박혁 거세의 거세를 제가 책에서 풀어놓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만의 그 수장들 명칭이 다른 한자는 거수라고도 해요. 신지라고도 하고 거수라고도 하는데 거수하고 거세 같은 말을 음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세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강성원 이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제 책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캐시거든요. 그 뭘 뜻하냐면 태양을 뜻해요. 박혁 거세, 태양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어 쓰고 수장 말을 산스크리트어 쓰고 있었잖아요. 강상원 얘기하기 전에도 저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말의 음과 뜻은 동이들이 주로 쓰던 게 아니고 서역에서 가져온 음과 발음의 법칙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서 쓰던 거라는 그 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쭉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공공족의 이동로와 그렇게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환단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그래요. 어쨌든 환단고기, 저도 이제 환단고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의 주 어떤 것들은 그 수용을 하지만 강론에 가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장 스님이 분명히 단서를 남겨놨잖아요. 삼국유사에. 제가 하는 건 제가 지금 한민족의 초기 역사 정체성을 밝히는 데는 자장 스님이 밝혀놓은 그걸 가지고 역추적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근거가 전해져 오긴 했어도 확실하게 없는 쪽을 가지고 믿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다 해석이 된다면 이동 루트와 언어 습관, 언어 만드는 조자 원리 이게 다 맞는다면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도 아까 이게 겹치는 거고 이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민족 정체성 찾는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자장 스님이 남겨놓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진인들은 지금 동의공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모든 강의나 책에서 동의는 빼고 공공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동의공공이다 한 게 뭐냐 하면 보셔요. 동의가 여기서 출발한 걸 인정한다고 해요. 지금은 이게 주류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문구로 들어가서 처음에 대문구 문화를 산동에 이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 문화가 그 다음에 나타나서 중원 용산 문화가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산에서 내려와서 여기 중원에 일찍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1000년, 2000년을 이제 동의하고 섞여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절부터 공공시가
동이 계열로 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는 공공이 복희 여외의 그 제후였다, 복희 여외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희 여외는 뭐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세력보다 빠른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뱀 토템을 가진 사람들인데 호랑이 토템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중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섞여서 사는 과정에 이 사람들을 동이의 후예라고 봤는데, 그래서 공공 세력을 동이공공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공공이 어디 사냐 하면 상나라가 여기저기인데 여기가 공공시의 중심 지역이에요. 휘현이라고 있어요. 하남 휘현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지금 최고로 발견이 다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공공시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공공이라고 해서 띄워놓고 보건 동이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섞어서 하건 공공이라고 할 때 차별을 두고 하면 환웅 세력의 정체성이 훨씬 더 뚜렷해지고, 문화 정체성으로 할 때는 동이공공이라고 표현하면 공공의 문화와 동이의 문화가 습합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도 결국은 원래 공공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뜻을 상족인 동이가 형태를 만들어서 문자화했지만 결국 이건 지금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거로 하면 동이공공의 문화인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에 논리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뭐 어줍잖게 동의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우리가 주체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자를 만든 주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말과 뜻도 환웅 세력인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걸 동이라고 하는 집단이 형식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게 동이공공의 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공이라고 할 때도 그래요. 이게 또 보면 사람들 그냥 요임금 말년에, 아까도 뭐 무진년 얘기했잖아요. 요임금 말년에 단군조선이 섰다는 거는 뭐 다 합의하고 있는 문헌에도 자료가 워낙 많아요. 근데 요임금 말년의 문제는 요임금 말년에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임금에게 공공을 유령 북경 지역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하게 하며 했는데, 같은 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곤을 멀리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이를 교화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동이라는 개념을 그냥 함부로 쓰면 이게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공공 세력이 유주로 가서 곰 토템하고 만나서 단군조선을 만들 때 그 무렵에를 설명할 때도 그들은 북적을 만나서 만든 거로 하고 동쪽에는 동이가 따로 있다고 지금 기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이들은 사실은 나중에 다 중국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동이가 우리가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사실 중국 사람하고 토론하면 중국 사람 다 콧방귀 낀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문명 얘기했죠. 우리는 이렇게 좀 더 합리적인 논지를 만들어야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협의 문헌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고 광의로 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공공 세력이고 이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홍사문을 해서 조선 단군 숙신을 만들어서 지인들이 은나라 무정 때 넘어오고 일부는 일로 가서 숙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충청도 지역에 와서 진국이라는 정치체를 만들고 진국의 수장들이 경상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역으로 갔을 때 아까 정초가 말한 의문론하고 다 겹친다는 거예요. 그 말과 뜻을 표현하는 의문은 서역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온 우리한테 그대로 경상도 사투리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강상원 박사 하기 전에 거수를 내가 산스크리트 캐시로 번역을 했, 그게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냥 동의를, 한자는 동의가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 이러한 우리식의 약간 유치한 논법을 가지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제가 설명하는 논법으로 하면 그게 다 업어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환웅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그 뜻을 동이인 상나라 사람이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그건 중국에 떨어져 있었고, 글자는. 말은 우리가 계속 들고 왔고, 여기 와서 한자를 해석해 보니까 바람풍이 바람이었네, 갑고시대. 근데 왜 우리 말 바람하고 똑같지? 이 성립이 되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학술대회를 열어서 지금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민족의 사회정체성이나 역사정체성, 문화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그냥 신앙처럼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더 합리적 접근을 통해서 합리적 설명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문화 경쟁을 하고 역사 경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한국어 발음과 뜻이 반영된 갑골문은 서역에서 온 공공족, 그러니까 환웅족의 발음과 뜻을 반영해서 만든 글자다. 따라서 한자는 동이족인 상족이 만들었으나 그 발음과 뜻은 공공의 그것을 반영한 글자이기에 한자를 만든 상나라들의 후예들이 한자를 가지고 조선으로 오지 않았지만 한자의 발음과 뜻은 우리의 그것과 동일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여정은 천산에서 중원 지역으로 들어온 공공족이 중원에서 동이족을 만나서 활동하던 중 요임금 말년에 동북으로 이주해 단군조선을 열었고, 그 후에인 진인이 신라를 세웠기 때문에 신라를 세운 주도 세력을 자장은 동이공공이라고 규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서역의 말인 산스크리트와 동일한 것도 그러한 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단고기를 막 좋아하는 신앙처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동이가 한자를 만드는 걸 신앙처럼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기분은 알지만 이렇게 비판적으로 설명해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한자와 동이족, 한자와 환웅 세력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논법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